네, 첫 번째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뉴캐슬 경기죠. 자, 일단은 지금 뭐 뉴캐슬 입장에서 패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제 2연패를 하며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잘 나가다가 리버풀한테 지고, 우리 최근에 이제 컵 경기에서 이제 맨유한테도 지고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 약간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최근 행보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캐슬 입장에서. 공격적인 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맨체스터 시티가 어느 정도 저 침투가 좀 강점이긴 한데, 그런 침투가 약간 좀 뉴캐슬한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쵸. 공격 루트에서는 약간 침투 위주의 공격을 약간 주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뉴캐슬이 침투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뉴캐슬의 그런 뉴캐슬의 그런 침투 수비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투 위주로 약간 공격 전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좀 플라인업을 지금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홈인 맨체스터 시티가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뉴캐슬 상대로는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라인업상으로도 그렇게까지 크게 뭐 결장자가 없고, 지금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게다가 지금 뭐 아스날이랑은 다시 승점이 지금 5점 차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매 경기 지금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여유를 부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요걸로 봤을 때. 김금나라 20님 레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금나라님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쪽지형.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네, 보냈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은 네, 오실 거예요. 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는 제가 이제 원래 평일날은 드리는데 주말에는 그 분석 방송을 해외 축구 한 번만 있어서, 네, 구독하시면은 근데 이제 주말에도 이제 국내는 다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면은, 어쨌든 뭐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맨체스터 시티가 굳이 설렁설렁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근데 국내 경기는 제가 오늘 패스해가지고 네, 이거 솔직히 제가 그냥 따로 간 거는 그냥 그 축구 있죠, 그냥 일본 축구랑 그냥 국내 축구 그냥 무자비로 그냥 두 풀 하나 간 거 있어서,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따로 그냥 비방용으로 건 거라, 그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뭐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면은 평일날에는 이제 또 이거 이벤트 계속 진행하니까 평일날 이제 오셔서 만약에 하시면은 제가 조합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맨체스터 시티랑 마인승 오바 이렇게까지 보고, 두 번째 이제 프리미엄 경기죠. 프리미어 리그 경기, 울버햄튼 대 토트넘. 자, 잠시만요. 무승부요? 저 그거 아마 그거 갔을걸요? 그 일단 교토상가 무승부랑 안산 무승부 이렇게 아마 투표를 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컵 경기에서 셋필드 상대로 좀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랑 이제 리버풀한테 진.
울버햄튼. 네, 맞아요, 맞아요. 교토 안산. 그리고 이제 최근 라인업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울버햄튼은 약간 주전 풀백 한 명 결장. 네. 그리고 토트넘은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랑 그 골키퍼 한 명 결장.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벤탄쿠르랑 요리스 골키퍼. 그리고 둘 다 어느 정도 지금 네, 파가나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벤탄쿠르랑 지금 요리스가 지금 결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큰데 그래도 지금 돌아올 애들은 지금 다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벤탄쿠르랑 요리스 선수가 어느 정도 빠진 기간이 좀 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토트넘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네. 지금 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 약간 이제 요 팀들 간의 경기는 약간 파가니니처럼님 봤을 때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쪽지가 네. 네. 파가나니 형님 한번 네, 보시면은 네. 오셨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계속 이어서 가면은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울버햄튼은 주전 풀백 한 명 결장, 토트넘은 이제 미드필더나 이제 골키퍼 한 명씩 결장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 경기는 보통 이제 대체적으로 토트넘이 공격을 더 하면서 주도할 것 같지만 왜냐하면은 이제 울버햄튼이 좀 제공권, 측면 공격, 약간 이제 중거리 슛 등 약간 이런 거에 좀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제공권도 좀 토트넘에 비해서 약간 약하고 그리고 수비 자체는 울버햄튼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그 중에서 굳이 약간 좀 부실한 수비를 뜨자면은 측면 공격이나 중거리 슛 같은 거 수비가 약간 좀 미흡한데 토트넘이 뭐 이런 거에서는 약간은 강점이긴 해서 어느 정도 약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게 토트넘을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꺼리는 게 홈에서는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있지만 원정에서 토트넘이 지금 3연패 중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배당도 좀 높게 받고 했는데 아싸리 지금 그래도 원정 토트넘을 갈 바에는 그냥 고배당으로 토트넘 햄무나 무승부 중에 하나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왜냐면 지금 뭐 울버햄튼도 솔직히 득점력이 그렇게 뛰어난 팀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득점력이 확 폭발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양팀 다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어느바 입장에서는 언더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다음 경기 자 아스날 대 본머스. 자 일단 홈에서 에버튼 상대로 지금 대승을 했습니다. 3연승 중인 지금 아스날 그리고 지금 이제 맨시티한테 대패당한 본머스와의 지금 맞대결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본머스 입장에서는 지금 핵심 미드필더 아까 이제 이름을 쓰면은 마르쿠스 타베르니에 선수를 약간 비롯해 굉장한 멀티 포지션의 약간 미드필더인데 요런 지금 핵심 선수가 좀 부상으로 약간 좀 결장 이슈가 있어서 좀 본머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인업 전력에도 좀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큰 상황. 네. 게다가 지금 직전 원정에서 울버햄튼을 잡긴 했지만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좀 굉장히 안 좋은 건 맞고 경기력적으로 좀 불안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 일단 원정에서 공격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많은 약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원정에서는. 물론 직전 원정 경기에서 울버햄튼을 이긴 했지만 그 전에는 그냥 무득점 내지 많이 득점이야 1득점이고, 게다가 원정에서 수비는 더 안 좋아서 실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개선할 게 많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분석 결과, 네, 아스날 승 해야겠죠. 아무래도 1위 유지를 위해서는 이제 이 경기는 무조건 잡으려고 할 거고, 네, 당연히 뭐 마인승, 네, 햄무까지는 볼 게 없는 게 본머스가 수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마인승까지 보고 2.5 기준으로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다음 경기 첼시 대 리즈. 자, 첼시가 좀 많이 저조하죠, 봤을 때. 일단은 최근 라인업 봤을 때 지금 최근 라인업에서 첼시는 티아고 실바와 아스필리쿠에타까지 결장을 한 상태라 지금 더욱더 지금 라인업 누수가 심해졌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물론 영입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주전 이제 선발들의 약간 부상이 많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티아고 실바랑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까지 지금 결정을 한 상태라 수비진이 좀 더 약간 헐거워졌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암담한 상황이죠, 첼시 입장에서는. 뭐 리즈는 그렇게까지 큰 결장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자, 양 팀의 약간 최근 양 팀 다 득점이 지금 저조하고 분위기가 그리고 좋지가 않아요. 그쵸. 게다가 지금 첼시는 심지어 최근 3경기 지금 3연패 무득점, 지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지금 첼시 분위기가 많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기 양상을 보면 첼시가 좀 골 점유를 하며 경기를 지금 운영할 가능성이 크고, 골 결정력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 저득점 양상으로 잠깐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 결과로 그래도 지금 뭐 양팀 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요런 지금 첼시의 약간 승배당이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거는 뭐 갈 거면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리즈 프랜승 한번 도전해보거나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왜냐면 양팀 다 지금 득점력이 살아나지 않은 입장에서 현 상태로 보면은 아무래도 오바를 찍기는 좀 꺼림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리즈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죠. 아스톤 빌라 대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자, 팰리스 같은 경우 3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 이제 리버풀한테도 무승부를 거뒀죠. 그리고 이번 경기부터 자하가 약간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하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진짜 자아 없이는 좀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되지가 않아서 공격력이 너무 떨어진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자아가 출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점은 팰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겠죠. 자, 일단 팰리스는 뭐 자아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 전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자아의 약간 출전 관련 이슈는 호재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이제 복귀전인데 제 컨디션을 앙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보통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첫 경기, 두 경기는 좀 폼이 약간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자아가 만약에 이번 경기부터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 전처럼 아주 괜찮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보다는 약간의 좀 폼이 안 올라온 상태로 아마 경기를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아스톤 빌라도 원래 지금 연패 중이었다가 계속 지금 뭐 에버튼 직전 경기 에버튼한테 이제 에버튼 홈에서 2대 0으로 이제
깔끔하게 이기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을 했고, 게다가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상관없이 계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팰리스의 약간 답답한 공격력 및 그리고 원정 경기력이 좀 홈 경기력에 비해서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쪽이 좀 더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아스톤 빌라 승,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 그 2.5 기준으로 언더. 왜냐면 팰리스가 지금 득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봅니다. 네. 아스톤 빌라 승, 햄무 2.5 언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가 이제 브라이턴 대 이제 웨스트햄 경기죠. 자, 잠시만요.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브라이튼은 주전 선수 두세 명이 지금 결장 의심인 상태다. 근데 뭐 요거를 제외하면은 뭐 지금 풀 라인업이고, 그리고 저 웨스트햄은 주전 골키퍼 한 명 부상. 자, 일단 주전 골키퍼가 부상 당한 것도 좀 어느 정도 크죠. 아무래도 수비가 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커가지고. 자, 이 양 팀의 약간 경기 양상을 보면 제공권에서는 저 웨스트햄이 우세지만 브라이튼의 약간 강점인 침투가, 이게 웨스트햄이 침투 수비가 약하다 보니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웨스트햄에게 약간 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죠. 게다가 뭐 브라이튼이 되게 공수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공격할 때는 진짜 전개가 좋기 때문에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고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은 웨스트햄이 아무래도 라인을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왜냐면 브라이튼이 이게 침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침투를 좀 막기 위해서는 라인을 무작정 올리기는 좀 꺼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웨스트햄이 좀 신중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기 좀 홈에서 풀럼한테 1대0으로 졌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그 경기 직전 경기 지거 빼고는 홈에서 경기력도 좋고 계속 뭐 승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지금 원정에서 좀 약세를 보이는 웨스트햄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분석 결과 일단 브라이튼 승을 봐야 될 건 맞고, 2.5 기준으로 이것도 언더 볼게요. 왜냐하면은 이제 브라이튼도 일단 홈에서 수비가 되게 좋고, 그리고 웨스트햄 자체도 여기서 약간 좀 공격적인, 브라이튼 상대로 아마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더 라인을 내리면서 이제 경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바보다는 언더 쪽으로 나지 않을까. 왜 웨스트햄이 좀 더 소극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브라이튼이 좀 더 공격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일단 이제 EPL은 다 끝났고 이제 분데스리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니온 베를린 대 켈른 경기. 자, 아이고야. 일단 직전 경기 지금 미넨한테 대패하긴 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2연패로 스투트가르트랑 이제 볼프스부르크한테 좀 많이 당했죠. 살짝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킬른의 맞대결. 켈른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뭐 홈에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득점도 진짜 꾸준히 하고, 물론 뭐 이제 샬케 경기에서는 좀 죽을 쓰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네, 4승 1무로 지금 기세가 좋다. 요거는 근데 홈 기준이라고 말씀을 해둘게요. 괜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네, 홈 기준. 네, 홈 기준에서는 지금 4승 1무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반면에 지금 켈르는 홈에 비해 지금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저조하죠. 보다 보니까 원정에서 지금 최근 승이 없는 상황이에요. 약간 좀 양팀의 그런 홈이랑 원정 분위기가 좀 많이 상반된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더 훨씬 좀 좋은 상황. 그리고 지금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계속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챔스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더 약간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도 좀 판단할 수가 있죠. 네. 켈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중위권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지금 암만 이겨도 약간 지금 유로파나 그런 국제대회 출전권과는 좀 멀고 그렇다고 강등권이랑도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고 네,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약간 동기부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켈른보다는 우니온 베를린이 좀 더 승리에 대한 갈망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바로 지금 지금 위넨,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등 굉장히 지금 강팀들이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도르트문트는 오늘 라이프치히 상대로 이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니온 베를린도 자칫 잘못하면은 좀 많이 챔스권에 약간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판단을 했을 때 우니온 베를린이 일단 승을 하는 거를 보고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데스리가 두 번째 경기죠. 마인츠 대 호펜하임 경기. 자, 일단은 최근 지금 득점력이 말도 안 되게 물이 올랐습니다. 마인츠가. 그리고 지금 6연패 중인 호펜하임과 맞대결. 자, 일단 양팀의 분위기가 되게 상반되죠. 지금 마인츠는 지금 분위기가 계속 좋고 대승도 하고 득점력도 폭발하고 그리고 호펜하임은 지금 공격력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연패를 하고 있고 아무튼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약간 경기 스타일로 봤을 때 양팀 다 공격적인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지금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 득점 기회는 어느 정도 만들긴 하는데 결정력이 좀 많이 아쉬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그 대신에 이런 템포는 빠른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진짜 공을 의미 없이 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공격해 나가면서 이제 라인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기회에 비해 좀 네, 그런 결정력이 아쉽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펜하임은 솔직히 믿음이 좀 안 가긴 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마인츠가 밀릴 게 전혀 없다 보니 마인츠 쪽으로 약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갑자기 호펜하임이 만약에 오늘 갑자기 득점력이 터져서 마인츠를 이긴다 하면은 그건 터진 경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분위기나 경기력 그리고 공수 밸런스 등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인츠가 호펜하임한테 우세하면 우세하지 밀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마인츠 쪽이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 마인츠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네, 오바 네, 어느 반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죠. 보험 대 샬케 경기. 자, 샬케가 참 진짜 일단은 약간 라인업을 비교할게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샬케는 지금 주전 수비수가 2명 결장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가 또 1명 결장. 네, 양팀 다 어느 정도 전력 누수는 있는 편이죠. 근데 이 샬케가 참 말도 안 되는 게
일단은 뭐 직전 경기를 슈투트가르트한테도 이긴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그 전에 계속 이제 클린시트로 무승부를 하면서 심지어 우니온 베를린 뭐 웨넨글라드바흐 뭐 이제 누구죠 또 불포스부르크 등 어느 정도 강팀 상대로도 클린시트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높게 보고 있는 팀 중에 한 명입니다. 한 팀입니다. 물론 그만큼 지금 공격력도 뭐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 상황이고. 자, 최근 이제 샬케 같은 경우 지금 패가 없습니다. 나름 나름 수비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상태고, 반면에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샬케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최근 3연패로 공격력, 수비력 모두 지금 안 좋은 상황. 그쵸. 그나마 지금 보험이 원정 경기력에 비해서는 홈 경기력이 좀 더 낮긴 하지만 최근 보험의 약간 행보를 보면은 지금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좀 믿을 만한 팀은 아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경기 스타일을 약간 간단하게 짚어보자면은 두 팀 다 약간 롱볼 플러스 그 크로스 위주의 약간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전형적인 약팀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확실한 찬스를 약간 만들기보다는 그냥 좀 어거지로 약간 골 기회를 약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쿵푸23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쿵푸님 감사합니다.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되실 것 같아요.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거지로 약간 확실하게 그런 골 메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거지로 크로스 잘 올려서 그냥 운 좋게 그냥 헤딩으로 뭐 골 넣거나 약간 그런 좀 운에 따른 그날 선수의 컨디션에 따른 그런 메이킹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골 메이킹 찬스도 아쉽고 그리고 골 결정력도 좋지는 않은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 기회를 제대로 골 기회를 어거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약간 그날 선수 컨디션에 따르는 게 많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뭐 보험이 진짜 잘 나갈 때는 계속 대승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잘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샬케 프렌승의 2.5 기준 언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는 아무래도 두 팀 다 확실하게 득점 기회를 뭐 살리지도 못하고 그 메이킹도 좀 약간 좀 서툴기 때문에, 네 게다가 샬케가 지금 뭐 수비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죠. 웨넨글라드바흐 대 프라이부르크 경기. 자, 일단 경기 양상을 한번 볼게요. 봤을 때 지금 일단은 볼 점유는 웨넨이 지금 많이 가져갈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프라이부르크도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낼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가 약간 세트피스 공격인데 잠시만요. 이제 일단은 이제 양쪽이 약간 공격을 비교해봤을 때 프라이부르크가 약간 세트피스 공격, 코너킥 찬스 같은 게 굉장히 잘 살리는데 웨넨이 약간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서 좀 많이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옵션으로 봤을 때는 프라이부르크가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은 세트피스 공격으로 약간 넣을 확률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웨넨이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휘랑을 포함 몇몇 지금 주전들의 결장 의심이 있고, 주전 미드필더도 부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라인업 누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분석 결과 프라이브루크가 일단은 그래도, 물론 저 메넨도 직접 미넨 경기를 이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브루크도 뭐 최근에 뭐 그렇게 잘 좀 보험도 이기고 해서 어느 정도 연승을 하면서 양 팀 다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좋은 상태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주전들이 약간 결장 의심이 있는 메넨 글라드바흐보다는 아싸리 프라이브루크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라이브루크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요렇게만 한번 가져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분데스리가도 경기가 많네요. 다음 경기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대 베르더 브레멘. 자, 일단 양팀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제 아우크스부르크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반면에 지금 브레멘은 풀라인업인 상태예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더 손실이 크죠. 자, 그리고 일단 아우크스부르크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일단 이 팀 같은 경우는 홈이랑 원정이랑 굉장히 갭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정에서는 거의 맨날 이제 두들겨 맞는데, 지금 원정에서는 거의 동네북 심세죠. 지금 동네북이지만, 왜냐면 지금 4연패 중으로. 근데 반면에 홈에서는 지금 리그 기준 3연승을 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 지금 3연승을 하는데, 지금 3경기 다 아마 홈에서 지금 1대0으로 이겼을 거예요. 물론 뭐 1대0으로 이겼는데, 거기서 약간 눈여겨볼 게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홈에서 3경기 연속 지금 홈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반면에 원정에서는 좀 실점이 많긴 한데 어쨌든 승승장구하고 있고, 브레멘은 그래도 원정에서는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물론 뭐 직전에 이제 보험 상대로 대승을 했긴 했지만,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홈이었고, 원정에서는 아직 증명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라인업 누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아우크스부르크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승, 고배당으로는 햄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햄무, 네. 그리고 뭐 언어바는 뭐, 네, 솔직히 가장 가까운 건 2.5 언더긴 한데, 그 언어바는 네, 패스하고 요거는 고배당 가져가는 경기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바이에른 뛸넨. 자, 일단 슈투트가르트를 보면은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와 주전 풀백이 결장 중입니다. 뛸넨은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르로이 사네 주전 미드필더죠. 르로이 사네가 지금 근육 부상으로 결장 예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 이게 사네 선수가 결장이다 아니다 그거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좀 근육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장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네, 거의 한 7-80%?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뭐 미넨이 모든 면에서 우세한 편입니다. 당연히. 그래도 슈투트가르트도 지금 뭐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 지금 공격력이 살아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원정 미넨 상대로는 어느 정도 약간 골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도 미넨이 지금 행보로 봐서는 뭐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홈에서 뭐 쾰른한테 대승을 하기도 해서 그 전까지는 골도 되게 안 터진 만큼 골 가뭄이 심했는데, 어느 정도 좀 골에 혈이 뚫렸다 보니까 미넨 상대로는 한 골 이상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미넨을 약간 좀 이기는 좀 많이 껄끄럽다 싶으니까 미넨 승에, 이건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3.5 기준으로는 이거 네 오바 볼게요. 슈투트가르트가 한 골 정도만 넣으면은 이게 언더보다는 오바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네. 한 그러니까 뭐 한 3대1, 3대1, 4대1, 한 4대1, 3대1, 4대1 약간 요 정도가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제가 예상하는 스코어 안에서 봤을 때. 그런 적에서 봤을 때는 약간 언더보다는 오바 쪽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분데스리가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라리가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헤타페 대 지로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업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했을 때 헤타페는 좀 풀라인업이고, 지로나는 지금 후보 선수 몇 명만 지금 부상인 상태.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대충 정리가 됐고, 자, 근데 지금 현재 지로나의 폼을 약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지금 두 경기 봤을 때 직전 알메리아 경기에서 지로나 홈이죠. 6대2로 승. 그리고 홈 빌바오 상대로 3대2 승. 지로나가 먼저 갔을 때. 일단 뭐 이긴 것도 이긴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크게 봐야 될 점이 바로 득점력이죠. 지금 뭐 원정 알메리아도 이제 물론 수비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6대2 그래도 6점은 되게 많이 넣은 거죠. 그리고 홈 빌바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비가 안정된 팀인데, 그런 팀 상대로 3골 넣었다. 이거는 약간 좀 지금 공격력이 약간 지금 물이 올랐다, 지로나가. 물론 그만큼 실점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걸 지금 공격력으로 다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로나가 공격력도 폭발된 상황이지만 그만큼 지금 수비력도 안 좋은 상황이다. 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싶네요. 하지만 뭐 지금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자, 공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 지로나가 약간 측면 수비가 약한 헤타페 상대로 약간 충분히 지금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뭐 지로나 일단 역배승, 그리고 프랜승, 그리고 이게 2.5 기준 오바가 역배긴 한데, 저는 이거 그래도 오바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현재 지금 지로나의 공격력이 갑자기 식지 않는 이상은 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언더보다는 오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지로나가 공격력도 세고, 게다가 지금 수비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헤타페도 어느 정도 골을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뭐 오바 쪽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로나 역배승, 그리고 프랜승 2.5 기준으로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가 알메리아 대 비알레알. 자, 이것도 한번 지금 라인업을 살펴봤을 때 결장자를 보면은 알메리아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비아레알도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도 지금 직전 경기 헤타페를 이기면서 지금 연패를 끊었죠. 2대1로 이제 헤타페를 잡았는데,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역시 바르셀로나라는 대어를 홈에서 꺾고, 꺾으면 약간 지금 연패를 끄는 상황이라
두 팀 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환기가 됐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싶네요. 양 팀의 그런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자, 일단은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공격, 그리고 비아레알은 약간 좀 침투 공격이 이게 양 팀한테 좀 효과적이고, 근데 볼 점유율은 약간 좀 비아레알이 더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알메리아가 뭐 어느 정도 홈에서 결과를 잘 내지만 볼 점유하는 데 있어서는 살짝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볼 점유를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볼 점유 위주로 경기를 약간 운영하는 비아레알 상대로는 좀 점유율 면에서는 좀 밀릴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있어요. 자,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원정에서의 약간 비아레알보다는 홈에서의 알메리아가 최근 보여준 게 더 있다 보니 원정 비아레알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도 뭐 비아레알도 뭐 홈에서 헤타페를 이기긴 했는데 아직 원정에서는 그렇다 할 실적을 최근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좀 더 최근에 이제 검증된 홈의 그런 알메리아가 더 나아 보인다 생각을 해서 이건 알메리아 프랜승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으로 저 오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도 지금 전개가 잘 되고, 그리고 양 팀의 이런 공격적인 강점이 서로에게 되게 효과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네, 굳이 뭐 어느 바를 만약에 뽑자 하면은 한번 오버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나 약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일단 승패로 봤을 때는 알메리아 프랜승의 고배당 도전은 무승부, 그리고 어느 발 한번 봤을 때는 2.5 오버 한번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이제 마요르카 대 엘체 경기네요. 자, 최근 라인업과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마요르카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엘체는 팀 내 득점 1위 선수죠. 그 벤치 선수 2명에서 3명이 지금 결정 중. 자, 일단은 엘체 입장에서가 더 뼈아프죠. 아무래도 네, 핵심 득점원 선수가 지금 결장이고, 게다가 벤치 자원도 어느 정도 결장이기 때문에 후반에 좀 더 약간 더 부담되지 않을까, 엘체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 홈 원정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홈에서는 지금 4연승으로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있고, 원정에서는 그 대신 뭐 계속 연패를 하는 등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마요르카가 한마디로 홈이랑 원정이랑 완전 다른 팀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반면에 제 엘체는 원정에서 지금 득점력도 저조하고 수비력 또한 좋지 않은 편,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 원정 기준으로 했을 때 엘체가 5경기 지금 1무 4패로, 그쵸, 굉장히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이거를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마요르카랑 원정에서 지금 공격력도 별로 안 좋고 수비력 또한 지금 거의 자동문 수준으로 많이 안 좋은 엘체를 비교했을 때는, 그쵸, 이거는 뭐 배당이 좀 낮다고 해도 마요르카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마요르카 승. 아, 이 2.5 기준으로는 저는 이거 한번 그냥 오바 볼게요. 왜냐하면은 마요르카도 그 계속 홈에서 클린시트로 이기긴 했는데, 직전 이제 비아레알 경기에서 2실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홈에서의 그런 강력한 수비가 조금 뚫리다 보니까 엘체가 혹시 뭐 한 골 정도 넣는다 하면은 언더보다는 오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경기는 마요르카 승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세비야 경기죠. 자, 요것도 이제 일단 라인업을 한번 비교를 할게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 수비수 1명 결장. 반면에 이제 세비야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미드필더 1명 결장.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팀 다 전력적 누수가 큰 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싶네요. 자, 일단 뭐 지금 아무래도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정에 비해서. 반면에 지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지금 좋지만 그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AT 마드리드가 약간 홈 이점을 좀 많이 갖는 게 약간 더 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자, 일단 공수 밸런스가 좋은 AT 마드리드와 달리 지금 원정에서 특히 지금 수비가 안 좋죠. 지금 뭐 홈에서 그래도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여러가지 강점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침투나 뭐 중거리 슛, 뭐 제공권 등 AT 마드리드가 지금 가지는 이점이 되게 커요. 그쵸?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은 침투도 지금 AT 마드리드가 좋은 점 중 하나인데, 세비야가 일단 침투 수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중거리 슛에 대한 그런 수비도 잘 안 되고, 그 제공권도 AT 마드리드가 지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비교했을 때는 AT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좀 쉽게 약간 퇴장이나 그런 변수만 없다면은 어느 정도 쉽게 잘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슨 가져가보고, 저는 원래 이제 AT 마드리드 같은 팀은 솔직히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경기는 그래도 고배당으로 도전한다면은 햄무보다는 한번 마인슨까지도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지금 아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지는 이점이 되게 크다 보니까 요런 거를 봤을 때는 한번 마인슨까지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이건 분석 결과는 AT 마드리드 승, 그리고 한번 고배당으로 도전 경기는 마인승,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그네요. 세리에 A 남았습니다. 이제 자, 몬차 대 엠폴리 경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지금 최근 득점력이 저조한 몬차다. 그쵸? 그 두 경기 지금 득점이 없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는 살레르 홈에서 3대0으로 대패까지 했고, 그쵸. 물론 뭐 대패를 하긴 했는데 그 경기를 포함한다고 해도 지금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대패하기 전에 살레르 몬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레르한테 대패하기 전에 원정에서 나름 좋은 성적을 거고, 승무 그리고 패도 거의 없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는데, 홈에서는 근데 지금 유독 승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싶고, 일단은 라인업 누수로 보면은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미드필더도 1명 결장인 상태. 자,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인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두 팀의 약간 공격력이 지금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몬차도 득점력이 저조하지만 엠폴리 역시 그렇게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게다가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 결정력도 많이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최근 양팀의 경기는 저득점 경기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요 두 팀의 지금 경기는 저득점으로 가는 경우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분석 결과로는 그냥 무승부 도전? 그냥 고배당으로 무승부를 도전하거나 안 그러면은 차라리 좀 더 가져가려면은 2.5 기준 언더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우디네세 경기네요. 자,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 주전 수비수가 지금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미드필더도 한 명 결장, 공격수도 지금 한 명 부상. 물론 공격수가 지금 자파타긴 한데 자파타가 이번 시즌에 솔직히 별로 폼이 좋지가 않아서 네,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공격수 쪽으로 봤을 때는. 반면에 지금 우디네세 같은 경우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주전 미드필더가 한 명 결장이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는 아탈란타가 좀 더 우위인 상태. 왜냐하면 지금 우디네세 상대로 최근 5경기 2승 3무로 네, 굉장히 좀 잘 나가죠. 원정에 비해 홈에서 좀 더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정에서 안 좋은 지금 우디네세 상대로는 뭐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물론 근데 아탈란타도 뭐 최근에 뭐 레츠한테 지금 아탈란타 홈에서 2대1로 지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런 홈에서 그렇게 약간 좀 많이 연속으로 좀 네, 똥을 싸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지금 아탈란타가 우디네세를 약간 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게다가 이제 아탈란타도 어느 정도 좀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집중해서 약간 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측면 수비가 약한 우디네세 상대로 아탈란타가 좀 더 측면 공격이 강하다 보니까 우세에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 아탈란타 승에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세리 A 마지막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 대 AC 밀란 경기. 자, 일단 밀란 같은 경우 팀 내 득점 1위 선수와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경고 누적으로 결장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지금 피오렌티나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결정. 네. 아무래도 라인업 누수로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AC 밀란이 좀 더 타격이 크죠. 양팀 다 지금 최근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밀란 같은 경우에 지금 4경기 연속 클린시트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비력이 아주 극강입니다. 그리고 요 4경기 클린시트를 바탕으로, 클린시트를이라고 쓴 것 같다. 를 바탕으로 지금 4연승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AC 밀란도 좀 침체된 분위기가 약간 많이 이제 전환되고 오히려 지금 상승세인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약간 양팀의 경기 양상을 보면은 일단 양팀 다 네, 볼을 약간 점유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약간 서로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더 약간 신중한 플레이를 좀 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템포도 빠르지 않고, 그러니까 피오렌티나랑 AC 밀란의 약간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팀 다 볼 점유하고 좀 템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는 약간 팀들이 맞붙으면은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약간 슈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렇죠? 이런 약간 경기 스타일로 봤을 때도 약간 언어바가 좀 더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약간 양 팀의 스타일을 보면은 아무래도 네,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상대 전적으로 보면은 최근 지금 5경기 기준 4승 1패로 밀란이 우세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밀란의 약간 핵심 선수들이 지금 결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공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밀란이 4연승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도 피오렌티나보다 우세. 하지만 피오렌티나도 지금 분위기가 괜찮고 그리고 밀란 역시 핵심 선수들이 결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공백이 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결과로 이거를 뭐를 가져가야 되냐 약간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그래도 지금 4연승인 밀란을 약간 반대 가기는 조금 꺼림칙하긴 해요. 네. 뭐 그쵸. 왜냐면은 지금 연승을 할 만큼 지금 경기력이 되게 좋은 상태다 보니까 거기다가 상대 전적도 밀란이 좀 어느 정도 앞서고 있고 상성도 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으로 AC 밀란 햄무나 안 그러면은 좀 피오렌티나가 그래도 좀 비빌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무승부 한번 그냥 이렇게 고배당으로 하나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고 안 그러면 그냥 뭐 누가 뭐 승패 그냥 뭐 결과 상관없이 그냥 저득점 양상으로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2.5 언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아이고 일단은 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네 오늘 분석 방송은 마무리가 됐고 네 일단은 이제 여기서 네 분석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